기존에 있었던 어른들 세대들의 그 불합리함, 네. 뭐 이런 부조리 같은 것들에 대한 불만 같은 것들이 많았죠. 저도 자라면서. 그리고 저도 어느새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됐고. 네. 근데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어느 순간 어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사회에, 이 시대에 어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어른들이 계셨어요. 네. 사회 어른들. 네, 네. 근데 어느 순간 어른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느 세대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네, 네. 근데 사회 어른이 없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네.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이 네. 못 배우고 모자란 사람을 이해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윗사람이 분명히 아랫사람을 이해하고 이끌어줘야 되는 게 이게 순리적으로 맞아요. 네, 네. 근데 이 시대들은 많이 배우지 못한 거예요. 네. 여기는 교과서적으로만 배웠죠. 그렇죠. 여기는 리얼 현실로만 배우고 여기는 교과서적으로만 배운 거예요. 이 간극이 너무 큰 거죠. 네.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 시대는 지표가 돼주는 어른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네. 어느 순간 이 사회에 어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좀 시간이 좀 오래돼요. 20년, 30년 가까이 돼가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였죠. 아, 이 사회에 어른으로서 왜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되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로 하겠구나. 만약에 내가 리얼 현실에서 막 간극에서 부딪히면서 살았으면 나도 거기에 매몰돼 버려서 네. 이런 얘기들이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아웃사이더로 오랫동안 살아서 변방에 오래 사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어느새 나도 기득권의 나이가 돼버리고 나니까 이 아래와 이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조율해 줄까라는 고민을 나도 하게 된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생 이야기, 그러니까 인생을 내가 살아보니 네. 나는 꼰대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네.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 가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을까요? 라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던 게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기득권 어른들 세대들이에요. 네. 100세 시대가 열려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패러다임이었냐면 농경사회의 패러다임이 그대로 유지가 되던 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젊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네. 가정경제를 꾸리고 자식을 낳고 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50대면 노인네가 됐어요. 네. 지금 내 나이면 할아버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손주에서 이제 일선에서 좀 물러나갔고, 그리고 그 시절에는 지식이라는 게 네. 어떠냐면 한 마을에서 태어나서 네. 한 마을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거기를 벗어난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지도 않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란 것이 오래 살면 저절로 쌓이고 생기는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른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했죠. 어른의 역할이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 네. 시절에는. 네.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가 다 연결되는 세상이 열린 거죠. 네. 네. 여기서 저기로 이동하는 건 그냥 껌이에요, 지금. 네. 세계랑 연결되는 시절이니까. 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확 커진 거예요. 늘어나 버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살면서 요렇게 알고 있던 것 같고 충분하다는 게 다 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보고 듣고 잘하고 했던,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한 개도 작동이 안 돼요. 네. 왜냐면 지식은 어마무지하게 쏟아져 들어와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도서관에 가야지만 고급스러운 정보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네. 네. 도서관에서 거의 살아가시피 네.
아니면 서점에 가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는데, 왜냐면 새로운 정보들을 내가 찾으려면.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이라는 시대가 열렸고, 네. 그리고 또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폰이라는 시대가 열리면서 초기 인터넷 시대만 하더라도 사실은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정보 찾는 걸 우습게 알았죠. 근데 이게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양이 네. 전 세계에서 쌓이는 양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어로 된 거로는 하다못해 주역도 영어로 번역된 지가 600년이 된 걸 아세요? 아니, 몰랐습니다. 주역이 영어로 번역된 게 600년이 넘었어요. 오. 그래서 주역 연구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글쎄요. 하버드예요. 아. 동양 사람이 제일 많이 알 것 같죠, 주역에. 네, 당연히 아니요, 그럴 거라. 주역에 대한 연구가 서양이 더 잘, 미국이 더 잘 돼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잘못 털면 네. 큰일 나겠네요.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정보들이 인터넷으로 들어오고, 또 이제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온 지 벌써 10년이 됐잖아요. 네네. 스마트폰이 내 손에 쥐어지는 순간부터는 여기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져 버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은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머릿속에 넣을 필요도 없어요. 네네. 어떻게 찾아서 읽어낼 줄만 알면 되는 시절이 와버린 거예요. 네네. 이거는 내가 어릴 때 자랄 때 상상해보지 못했던 세상이고, 그리고 살아오면서 내가 거기에 계속 맞게끔 변화시키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갔어야 되는데 안 그랬죠. 네. 우리 시대, 우리 또래 애들도 그렇고 우리 위에 선배들은 더 그렇죠. 네.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그 사람들은 암산이 더 빨랐어요. 정말 컴퓨터 계산보다. 네. 그랬던 머리가 좋았던 그 사람들이 좀 있으면은 알아서 다 해주는 게 나와 라고 안 만졌죠. 그러면서 세대에 도태되어 가고 자기가 알아왔던 방식이 안 먹히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네. 근데 수명은 갑자기 2배가 늘었어요. 100세로. 네네. 그러니까 지금 50이 된 애들은 나머지 반이 50이 더 남은 거고, 지금 6, 70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아직도 20, 30년이 남은 거예요. 남들은 그때 다 죽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삶을,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을 그때는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네. 학교를 나오고 열심히 일을 젊어서 해서 퇴직을 하면 퇴직연금 받은 것 같고 노후를 보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금이 만들어진 건데, 네. 그게 7, 80년대 설계란 말이죠. 네, 그것도 네. 굉장히 세련된 설계였던 거예요. 네. 나름. 근데 90년 되고 2000년 되고 2010년이 지나가면서부터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안 죽어지네. 나머지를 어떻게 보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가졌던 인생 설계 갖고 나머지 생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여기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래도 이제 너무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고 계셔요. 네네. 근데 우리 10년 정도 위에, 15년 정도 위에 선배들 같은 네. 경우에는 이걸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 네네. 이 베이비붐 세대들은 진짜 100세를 살 거가 분명해요. 네. 근데 100세를 살아내는 설계가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지금 뭐 이미 벌써 영국 같은 경우에서도, 미국 같은 데서, 일본 같은 데서도 연구를 해갖고 내놨어요. 근데 지들이 봐도 이게 이상해요. 나이 60, 70이 됐는데 뭘 배우래. 네. 관장하는 거지. 네. 그 습관과 훈련을 들여놓고 성장한 사람은, 나 네. 같은 사람들은 좋아요. 공부하라 그러면 땡큐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는데, 일단 글을 안 읽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텍스트에 대한 난독증이 있어요. 네. 지금 우리 나이 이상 되면 다 네. 그래요. 얘기해주면 너무 그냥 쉽게 에이 이렇게, 그건 기구 아니고 뭐 다 하는데, 네. 책으로 글로 읽으라면 이러고 간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짐이 돼버리면 네. 다 죽어요. 정말 다 죽어요. 지금 이 상태대로 10년만 더 가면 대한민국 지옥이 돼요. 네. 저는 저는 이게 보이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우리 자식들한테 그런 세상 물려주면 안 되지 않겠어? 네네. 형, 누나, 와. 같이 좀 연구 좀 하자. 네. 라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학교라는 목표가 두 가지예요. 내 위의 세대들한테는 같이 이 세상에 진짜 어떻게 살아남을지 우리 생존 전략을 좀 짭시다. 그동안에 우리가 배워왔던 게 헛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살아남았던 세대들인데 네네. 다 갖춰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차원에서 우리 같이 모여서 우리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100세 인생 설계를, 제대로 된 100세 인생 설계를 좀 우리 만들어냅시다 라는 차원의 얘기고, 이걸 만들어내면 우리 밑에 세대들은 그거 보고 그냥 저절로 가잖아 라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자연스럽게 저거 재밌는데? 저렇게 따라가면 되겠는데? 그러면서 컨닝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이 사회가 갑자기 이렇게 좀 확 흘러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네. 아무도 안 보네요. 저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뭐 다양한 경험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 대표님처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네,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사실 너무나들 바쁘잖아요. 자기 주어진 일만 하기에도 바쁘고, 소위 말해서 먹고 살기에 바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세대 간의 간극, 그 다음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오래 사시고, 이런 부분들 표면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깊게 생각을 해보지는 않거든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머리 아파하죠. 네. 힘이 없고. 나이가 젊은 사람도 그렇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결이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해요. 네. 반드시 필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10년 후에 대한민국이 지옥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도 뭐 조금은 표현이 과장될 수 있지만 충분히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좀 개선을 위해서 채널도 개설하시고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